예, 그럼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휘 투자자분 마경원 대표에게 3분기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금년 하반기 시장 전망 자료,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현 시점에서 좀 가장 많이 일반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코로나가 재차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좀 많이 이제 우려사항인데요. 먼저 현재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와 현재 금융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제 먼저 좀 체크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먼저 여기 짙은 까만색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3월달 이렇게 쭉 올랐다가 다시 6월 중순부터 이렇게 코로나가 재차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우려사항을 다시 재확산이 되어서 다시 금융시장에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다행히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위험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요. 옅은 색깔이 미국의 라이보 금리와 그리고 OIS라고 해서 은행 간 금리입니다. 즉, 이 두 가지의 스프레드가 결국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즉, 이렇게 3월 달에 코로나가 많이 확대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레드가 크게 올라가죠. 즉, 스프레드가 크게 올라간다는 거는 금융시장의 위험의 정도가 커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3월 달에 초반에 코로나 확산될 때는 같이 많이 이렇게 스프레드도 굉장히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위험도 같이 점증했는 반면에 최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가 재차 미국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시장 위험 스프레드는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3월 달과 차이점은 첫 번째는 3월 달에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 얘기는 엄청난 전대미문의 양적 완화 카드가 이미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펜스 역할을 하는 엄청난 유동성이 제공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차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월 달에 코로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면서 바로 이제 실물 경제에 충격파를 준 게 뭐냐면 락다운, 경제 봉쇄였지 않습니까? 경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으나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경제 락다운, 그러니까 어떤 경제 봉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유 때문에 현재 코로나가 재차 미국이 확산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금융시장 좀 크게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 관련해서 제가 좀 글로벌 투자 전략이라고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단순하게 주식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전체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위에 슬라이드가 조금 안 보이시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쪽 오른편으로, 그러니까 보시는 편에 오른편으로 갈수록 비중을 확대한다는 얘기고 저쪽으로 오는 게 비중 축소입니다. 네, 예, 보여주시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좀 자세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큰 그림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은 그 전에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제 전 세계가 V자로 반등하면서 이 시장의 랠리를 주도했던 게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약간은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조금 중립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금 화면이 약간 위에 쪽이 또 약간 잘린 것 같은데 위에 쪽을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미국 온리 마켓이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미국 이외 시장,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합리적이니까 주식 내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한국 시장만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여타 이머징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도 이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은 또 보시면 선택적으로 상대적으로 연준이가 사주고 있는 투자 적격 채권이나 하이힐드 채권 시장은 아직도 좀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니크한 자료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팁스입니다. 팁스는 미국의 물가 연계 국채입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에 좀 우리가 해지 내지 어떤 베네핏을 보고자 한다고 하면 팁스도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서머를 좀 드리면은 주식은 현재 미국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이머징이나 비미국 주식도 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비중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채권도 여전히 어떤 안정적인 투자자한테 좀 매력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전망을 보신다고 하면 현재는 아직까지 달러가 중립적입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될수록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갈 거로 판단되고요. 반면 유로화라든지 이머징 마켓 통화는 반대로 달러 약세로 간다는 게 그 반대편 통화 강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하나씩 구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슬라이드 바로 넘어갔네요. 예, 좀 전에 제가 미국 주식 이게 미국은 이제 조금 불편하고 미국 이외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밸류에이션 데이터입니다. 밸류에이션 데이터는 이 자료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게 이게 PER 기준입니다. PER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30년간이네요. 지난 30년간의 퍼 밴드입니다. 즉 지난 30년간의 퍼가 가장 낮았을 때 요 레벨이고 가장 높았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바 차트로 되어 있는 게 지난 30년간의 평균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난 30년간의 밴드 안에서 현재 평균보다 위에 있는지 낮겠냐에 따라서 어떤 밸류에이션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 볼까요? 미국은 평균 퍼가 한 16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퍼가 이 박스권 상단에 있죠. 즉 미국 주식은 밸류에이션상 꽤나 많이 이제 비싼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머징을 보겠습니다. 이머징 보시면 어때요? 이머징 끝에 보시면은 전체 밴드가 과거 30년 평균 퍼 정도 현재 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심플하게 본다고 하면 여전히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차라기 때문에 주식은 긍정적인데 굳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수익을 추구자 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으로 비싼 미국만 중심으로 해왔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많은 이머징 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우리가 매번 다른 분도 말씀드리시겠지만 전대미문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전대미문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어떤 그 이후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직관적인 얘기는요.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갈 겁니다. 자, 보시는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여기 노란색이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보시는 그 노란색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와 연준이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 100% 같이 갑니다. 그죠? 예를 들면 연준이가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 달러가 강세로 가고 연준이 유동성을 줄이면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죠? 지금 연준이가 엄청난 양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달러가 크게 강세로 가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수렴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 세계 통화 대비해서 달러 약세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돈이 풀리고 달러가 약세로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투자의 스코업이 사실 주식만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투자 스코업을 좀 더 넓히면 굉장히 많은 투자 대안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 드려요. 자, 이제 시청자분이나 투자자분들한테 달러 많이 풀리고 달러 약세로 가고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럼 뭘 투자해야 될까요? 하면 일반적으로 골드 얘기하세요. 골드, 그죠? 예, 골드 맞습니다. 골드인데, 근데 우리가 좀 골드가 금 가격이 어떠한 메커니즘이 정확히 작동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반비례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떻게 해요? 차트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이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요. 아래로 갈수록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위로 갈수록 국채 금리 내립니다. 즉
위로 간다는 건 국채 금리가 내리는데 위로 내려가는 동안에 금값이 올라가죠. 즉 골드 가격이 올라가려면 국채 금리가 쫙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골드 가격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 온수당 1,800불이라서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오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양적 완화하고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골드를 강세로 갈 거라고 해서 투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달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약세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 슬라이드는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입니다. 보시면 같이 가요. 즉 제조업 PMI가 제조업 경기 하락하면은 어떻게 국채 금리가 더 내려가고 반면 PMI가 올라오면은 국채 금리도 올라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랩에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건 간에 전반적 경기가 회복되면 전반적으로는 국채 금리가 조금씩 상승 압력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골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어떤 단순하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달러 약세로 인해서 골드를 뭐라 하나요? 그 충동적 무작정 매매하는 건 조금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하되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달러와 약세와 양적 완화의 수혜는 그럼 뭘 봐야 되냐? 커머더티. 자, 보시죠. 답은 커머더티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원자재 안에 골드는 일부분입니다. 골드 말고도 굉장히 많은 수많은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원자재 보시면요. 원자재 지금 굉장히 쌉니다. 원자재 보실래요? 원자재는 1935년 이후에 현재 가장 싼 레벨입니다. 지난 80년 내에 현재 원자재 가격이 너무 쌉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싸요. 원자재 가격이 싼데 싼 자산 원자재 가격 그럼 어떠한 요인이 돼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까요? 원자재 올라가는 어떤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발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가야 돼요. 즉 달러화와 원자재 가격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앞 슬라이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점진적인 달러화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땡큐로 원자재 가격은 되게 쌉니다. 즉 앞으로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투자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건 뭐 제가 돈 푼다는 얘기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까요? 이게 원자재 커머더티 인덱스와 달러 지수 같이 가는 거죠. 자, 달러 지수가 이렇게 강세로 갈 때, 죄송합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원자재 올라가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보시면 이 슬라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로 갈수록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죠?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갈 때 원자재 약세로 가요. 즉 앞으로 만약에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만 아시잖아요. 결정적으로 주식 대비 원자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S&P 500과 원자재 인덱스를 상대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요. 1970년 이후로 주식 대비 원자재 가격이 가장 쌉니다. 이런 국면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식만 올인하고 계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 매크로 경제가 수렴하는 자산, 즉 매크로 수렴한다는 게 결국은 돈 많이 풀면 후폭풍 올 거예요. 달러와 약세,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면 거기에 수혜를 보는 게 주식보다 이게 더 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원자재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채권.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거 채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채권 보십시오. 채권 섹터별 수익률인데 여기 보시면 YTM이라고 있습니다. 위저수익입니다. 보시면은 한 7에서 8%에서 한 2% 정도 됩니다. 반면 국채는 별로 재미없어요. 국채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전히 예를 들면 미국 하이힐드 볼까요? 현재 이자 수익 한 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 이자 수익 5%입니다. 즉
채권 수익은 이자 수익과 가격의 움직임으로 결정드리는데 먼저 채권 수익이 이자 수익이 이런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라든지 하이힐 채권 현재 5에서 7%예요. 여전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격의 업사이드 포텐셜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상금리 축입니다. 가상금리 축이고 먼저 그냥 직관적으로 하이힐드만 먼저 보도록. 하이힐드 보시면요. 하이힐드가 과거에 지금 보시면 이 자료가 과거의 가상금리가 380bp부터 1000bp까지 움직였습니다. 근데 기간 동안의 평균, 지난 10년간의 평균 가상금리가 540bp예요. 네, 540bp인데, 근데 현재 722bp입니다. 이게 좀 보시기 어려우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상금리는 채권 가격을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가상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즉, 가상금리가 위에 높다는 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평균을 수렴한다고 하면 현재 700에서 540까지 더 줄어들겠죠. 경쟁 회복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격 업사이드 포텐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연준이가 사줘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보시면 평균적으로 과거 10년 평균 대비 아직 가상금리가 그 위에 있고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아직도 채권의 가격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즉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수익도 여전히 견조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지도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첫 슬라이드에 보였던 자료를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미국과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만 중심하셨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이머징 마켓, 달러 약세에 수혜되는 종목 주식을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채권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 관심 많은데요. 좋은데요. 너무 국채만 갖고 가지 마시고요. 조금은 경기에 민감한 투자 적격 채권이나 하이힐드나 이머징 마켓 채권 비중 좀 늘리시면 괜찮은 수익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큰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건 채권과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주식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절대 가격 싸고 여기에 가격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 뭐죠? 엄청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달러 약세가 되면 하드 에셋, 실물 자산이 갈 거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원자재 꼭 보유하시고 근데 마지막 포인트 하나 더. 근데 너무 골드만 보지 마세요. 골드보다 훨 더 매력적인 원자재 많으니까 거기도 여러분의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좀 관심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투자의 스코프를 넓히면 세상이 더 많이 보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소식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